네, 계속해서 뉴스 파헤치기 이어갑니다. 네, 최근 이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의 범죄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지역의 학교 주변 곳곳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자세한 소식 뉴스 파헤치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이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사건 아시죠? 네, 정말 끔찍할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최근 이와 별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다시금 또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인지 도내 성범죄자들의 일단 현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북에서 지난 7월 기준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요. 총 2,55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도 관할 경찰서에 신상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서 현재 수배 중인 사람은 모두 8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성범죄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 30대, 50대 순으로 분포가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8명이 수색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죠? 수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역에 말이죠. 그럼 8명의 범죄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정말 뻔뻔하게 돌아다닌다고 좀 믿을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충북 지역의 이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이 성범죄 알림이 어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게 되면은 학교 주변에 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국회가 최근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개 대상 성범죄자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그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도내 전체 보육 그리고 교육시설의 약 58%에서요. 그 시설의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적어도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충북 지역 10개 학교 중에 6개 학교 주변에서 그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국에서 좀 더 철저한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학교라는 곳은 어린아이들을 가장 좀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거기에 1km 반경에 성범죄자가 1명씩은 또 살고 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1명씩. 그렇죠. 참 충격적인데, 이렇다 보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또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일단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도 좀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실제 그 거주하는 그 신상 정보 신고를 했던 그 대상지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혹시 거기서 누락되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전자발찌를 착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용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고 방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끊고서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게 좀 궁금한 게요. 법적으로 이런 성범죄자들을 어린아이들이 좀 많이 지내는 뭐 시설이라든지 학교 같은 곳에서 일정 범위 동안은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안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가요? 그런 법안은 따로 현재로서는 없고요. 단지 그 지역 주변에 이러한 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려주는 정도고요. 어디에 살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또 주거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좀 알기로는 범죄 중에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성범죄라고 하던데, 특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성범죄자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말 몸서리쳐기 끔찍한데요. 이 방송을 지켜보신 학부모님들은 또 어떨까 싶어요. 마음이 참 우려스러울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방금 단어를 꺼냈지만 이 성범죄자 알림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플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를 현재 하는지조차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제 기능을 잘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한 다음에 성폭행했고요. 결국은 체포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이 남성은요. 성범죄 유죄 판결을 기존에 받아서 징역 6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출소한 이후에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우리가 전자발찌라고 부르는 그 장치를 부착해야 되고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그리고 고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성범죄자 알림이에는 이 사람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엉뚱한 거주지가
거기에 등재가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런가 살펴봤더니만 실제로 이 사람이 알린 그 성범죄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서 네. 자기가 신고한 그 주소지와 실제 살고 있는 그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 경찰이나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네. 실제로 만약에 A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B라는 곳으로 등재가 돼 있으면 이 부분을 네. 정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곳의 기관이 이 성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와 같은 허점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상 제대로 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성범죄자들 재범률이 높은 만큼 관련 기관이나 자체에서 좀 더 꾸준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전남 장흥에서요, 지난 6월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사건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전자발찌를 차더라도 이게 성범죄에 있어서는 아무 작용도 못한다라는 게 또 반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지역이 어떤지 궁금해요. 또 청주교도소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우리 지역에서도요, 이렇게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네. 이걸 끊고 달아났던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최근이었는데요. 언제죠? 그 지난 1월에 있었습니다. 네. 그 A 씨라고 제가 지칭하겠는데요. A 씨는 충북 오천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였다가 이틀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이 A 씨는요,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는데요. 아. 대전, 광주를 거쳐 전남 진도까지 도주를 했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라는 네. 신고를 받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줬고요. 출동한 경찰은 시민 제보, 그리고 충남, 대전, 광주, 그리고 전남의 경찰의 공조를 받아서 결국은 진도군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네. 이틀 만에 체포를 해서 다행이긴 했는데요. 만약에 이 체포가 조금이라도 좀 지체됐다고 하게 되면 추가 성범죄 그렇죠. 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끊었다가 여성 2명을 살인한 이 강윤성이라는 범죄자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그렇죠. 발언을 해서 또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성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8명의 소재 불명자가 또 있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범죄자들에 대한 또 추가 추적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네. 어떤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네. 충북경찰은 하반기로 계획했던 소재불명 성범죄자 점검 시기를 좀 앞당겨서 네. 바로 이 소재불명인 이 성범죄자에 대한 집중 추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내려진 성범죄자는요, 의무적으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을 기준으로 해서 8명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 8명은 내국인 7명, 외국인 1명입니다. 아, 외국인도 있군요. 예, 외국인도 1명 있고요. 그래서 경찰은 우선 이들에 대한 집중 검거를 나서는 한편 네. 그 외에도 일단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주거지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도요, 과연 그 공개된 장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아까 전에 제가 들었던 사례처럼 공개는 A라고 해놨지만 실제 거주는 B에서 하고 있을 경우에 사실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공개된 장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만약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뭐 무관용 원칙도 좋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재발하는 성범죄 전자발찌를 조금 더 법안을 좀 강화시켜서 어떻게 훼손하지 못하는 전자발찌를 한다든지 추가적인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무슨 훼손할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전기가 갑자기 흐르면서 이걸 폭탄이 설치되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전자발찌를 착용을 해도 네. 이게 범죄 단속에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또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만큼 또 이런 사건이 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좀 추가적인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도내 곳곳에 잇따른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지와 등록 거주지가 맞지 않는 제도 공백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